제가 오늘은 화장품 얘기 아니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벌써 7년 전쯤 사진인데요. 제가 78kg까지 쪘었을 때의 제 사진입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막달쯤 돼서 임신했을 때 그때인데요. 저는 그냥 보통의 몸이었어요. 저는 키는 161이고 몸무게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kg, 53kg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저는 임신하고 나서 입덧 같은 게 없고 너무 식욕이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바람에 삼시세끼를 꾸준히 먹으면서 이제 살이 좀 찐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 갖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어서 혹시나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엄청 잘 먹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탁 낳고 나서 제 몸이 이제 그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나면은 자동으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살이 빠진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유 수유를 하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모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몸도 아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72에서 73kg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몸무게가 그냥 고정인 것처럼 사실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개월 뒤에 출근하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요렇게 탁 만들어서 출근을 해서 굉장히 놀라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실제로 요렇게 살을 3개월 정도 만에 다 빼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느낀 바는 이렇게 저처럼 큰 몸무게를 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최대한 건강하게 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쫙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다이어트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보통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루게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몸무게를 3개월 이상 유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하려고 온 몸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kg가 지금 나의 몸무게다라고 하면 이 몸무게가 석 달 이상 고정이 됐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그 몸무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마른 분들 보면요. 그 전날 과식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오전하고 점심까지도 나 별로 배 안 고파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몸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과잉된 칼로리가 그 전날 들어오면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살이 찐 상태에서 보면 똑같이 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음식 꼭 챙겨서 드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몸무게 항상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 지점이라고 하는 거를 셋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포인트를 내가 어디에다가 고정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2kg, 3kg를 6년 넘게 유지를 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몸무게에서 드라마틱하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 과식해서 먹지 않는 한 이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정된 이 몸무게를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자, 다이어트에서 80%는 음식이고 20%는 운동이잖아요. 제가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음식을 바라보실 때 딱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나한테 맞는 식단이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프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꼬르륵한 상태가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시점이 오기는 하는데 저는 배가 고프면은 뭔가 생각하거나 머리 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다이어트가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씩 먹는 소식하는 것이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지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참 재밌는데요. 둘 다 별반 차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던 꾸준히 삼시세끼를 소식을 했던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가 얼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가 좀 더 잘 맞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게 조금씩 소식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고민하시면 되고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음식을 선택을 했냐면
뭐냐면 이 음식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있었다 라고 하면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공된 음식일수록 칼로리가 밀집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시리얼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뭐 현미로 만들어진 뭐 시리얼이 칼로리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입자 안에 다 칼로리들이 눌러져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공복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배가 금방 비워져요. 그래서 가능한 가공식품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날 것 그대로 찌거나 아니면 삶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결국 그걸 이제 얼마나 맛있게 내 스타일대로 먹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식단을 했는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탄수화물은 그람수를 재서 먹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그 PT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운동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PT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제가 뭐를 먹는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칼로리를 커트했고 몇 그램을 먹었는지까지 사진 찍어서 공유를 드렸는데, 이 당시에 제가 최대한으로 낮췄던 것이 탄수화물을 30g으로 한 끼에 줄였었던 때가 있었고요. 왜냐면 살이 빠지다가도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딱 정체기가 오거든요. 그때 완전히 식단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확 줄였을 때는 30g까지 줄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30g 먹는 이 고구마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먹었던 것은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단백질 보충 안 하고 그냥 다이어트 하시면 근육까지 다 막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단백질로서 많이 먹었던 것이 당연히 계란, 그 다음에 저는 두부도 잘 먹었고 연두부, 순두부 같은 것들도 많이 즐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로서 닭가슴살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닭가슴살을 한 달 먹으니까 물려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소스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소금 찍는다고 해도 정말 미량만 찍어서 드셔야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하셨다면은 염분이 들어간 걸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닭가슴살도 그 채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갈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전 도저히 닭가슴살을 갈아서 먹을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필라티아라고 하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흰살 생선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개씩 낮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에어프라이어에 돌리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왜 기름으로 튀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쪄서 드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거든요. 그래도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했고, 탄수화물은 흑미 100%로 해서 쌀을 지어서 먹거나 아니면 현미밥 100%를 먹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은 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먹고 막 탈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미나 이런 곡물들을 100% 먹는 게 괜찮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콩물인데, 저는 그 검은 콩을 푹 삶아서 갈아서 먹는 것도 단백질도 보충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아서 이 검은 콩 갈은 걸 먹은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임신 출산하고 나면 또 머리가 그때 막 빠지거든요. 100일 때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드시는 게 피부에도 물론 좋지만 그 건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단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몸에 진짜 독소가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임신했을 때는 단 게 땡기면 그냥 단 거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식단을 하면서 전반적인 피부 상태도 개선이 되면서 뭔가 더 몸이 활력이 생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는가, 이게 진짜 중요했고, 또 이때 많이 먹었던 것이 채소들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채소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소스를 가능한 뿌리지 않는 게 좋은데, 허용됐던 소스는 발사믹 소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또 그 소스가 문제가 뭐냐면 입맛을 돌게 해요. 그래서 요만큼만 먹어도 되는 것을 더 많이 먹게 만들기 때문에 소스는 가능한 너무 에피타이트 돌지 않게 하는 그러한 소스로 골랐고, 너무 이게 날 것으로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발사믹 소스 정도 뿌려서 먹었고요. 아니면 소스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채를 먹다가도 지치는 날이 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다이어트를 평생 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은 빨리 끝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 PT 선생님도 그렇게 해야지 다이어트가 성공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걸 오랫동안 1년 동안 내가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유혹도 많고 정신 상태도 막 흐려져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몸무게를 3개월 이상 유지한다 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식단을 하루에 한 끼를 그냥 포만감 넘치게 먹고, 아침에는 계란 2개 먹고 고구마 또 잘라서 일부를 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식단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저녁에 배고파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야채를 볶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식단을 살펴보면 아침에는 계란 2개, 고구마 하나,
콩물 조금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쭉 이게 이제 공복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점심이 되면 운동을 갔다 와서 점심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을 주로 먹었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배가 고프면 야채를 한 번 더 볶아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배고픈 상태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저는 이미 살이 이만큼 찌고 과거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방을 축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가 굶게 되면 선생님과 제가 생각했던 것도 기아 상태로 몸을 만들지 말고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먹되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런 야채 종류, 그 다음에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으로 식단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식단을 하면서 살이 정말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살이 안 찌는 줄 알고 있는데 살이 찌는 음식들이 서브웨이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식을 하면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맞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식을 하다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한 끼를 넣잖아요. 그러면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보통 이렇게 영양 함량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소스도 빠져있고 치즈도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소스마다 칼로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아예 안 뿌려 드시거나 빵을 정말 다 파서 드시지 않으면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 칼로리도 600~700칼로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어떻게 보면 치팅데이에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 절대 먹지 않았던 것도 라떼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먹었지만 라떼는 절대 안 돼. 이 주의였어요. 선생님께서도 라떼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고 우유가 생각보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라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지방 우유에다가 라떼를 드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팅데이 때도 제가 절대 먹지 않았던 것은 바로 찜닭인데요. 찜닭이 의외로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찜닭이 만약에 땡긴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그냥 닭을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의외로 삼계탕 같은 것도 엄청 칼로리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닭은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닭가슴살만 그대로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자가 너무 땡기는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구마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를 해요. 지금 이 사진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딱 돌리고요. 0칼로리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팸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름이 0칼로리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왜냐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칼로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쓰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을 쓸 때 부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다이어트 하고 나서도 만약에 난 이 팸오일이 싫다라고 하면 이런 거가 팔아요. 이렇게 그 뿌려서 쓰는 타입이 있거든요. 전 지금 집에서 쓰는 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저는 다이어트 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뿌리는 타입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쫙 뿌려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왕이면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오일을 쓰시면 훨씬 더 적은 양을 쓸 수 있어서 칼로리가 훨씬 더 커팅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0칼로리 오일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칼로리 줄일 수 있으면서 골고루 분사가 되기 때문에 고구마 칩 같은 거 만들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돌리면 앞뒤로 굽게 되면은 이렇게 고구마 칩이 나오는데 날 것 그대로인데 여기에다가 너무 먹기 나는 나중 되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알룰로스 같은 거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알룰로스야말로 정말 칼로리 낮거든요. 근데 알룰로스도 단맛에 너무 중독되면 자꾸 단 것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알룰로스도 정말 어쩌다가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는 드시고 이제 일반식 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되면 알룰로스 드셔도 됩니다. 설탕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요. 요거 진짜 과자 대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먹고 전 애기한테도 요거 많이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도 되게 잘 먹어요. 이제 마지막은 운동인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전 2마리 토끼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살을 빼고 싶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런데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몸에 굉장히 영양 성분도 좋지만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음식이었어서 저에게는 사실은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력은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PT를 20회를 탁 끊잖아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야 됩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20회는 무조건 가야 돼 이거였고 내일은 정말 나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재밌게도 운동을 1시간 이상 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고강도의 근육 운동, 무산소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25분에 완전히
완전히 압축했고요. 이 25분을 어떻게 썼냐면 1분 운동하고 30초 쉬고 1분 운동하고 30초 쉬고를 선생님이 시계를 갖고 와서 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계속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운동하고 나서도 계속 칼로리가 소모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강도 유산소 안에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것이 런지, 버피 테스트, 마운틴 클라이머, 플러터킥 이런 거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30초도 못합니다. 그렇게 몸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몸이 단련이 돼서 1분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30초 쉬는데 이 30초 쉬는 게 꿀맛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됐다 싶었을 때 다시 이 고강도 운동을 25분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분은 뭘 했냐면 저는 트레이드밀을 뛰었는데 트레이드밀도 뛰었다가 걸었다가 했는데 이것도 뭐 엄청 빠르게 뛴 게 아니라 9 정도로 놓고 뛰고요. 그다음에 6 정도로 놓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고 걷는 거를 처음에는 평지로 했다가 뛰고 걷는 게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했을 때 약간 경사지게에서 걷고 뛰고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체력이 단련이 돼서 그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PT를 일주일에 3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홈트레이닝,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고강도 운동은 좀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하면서 이건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던 거는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베카 루이스 선생님인데 제가 이분 영상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PT를 하지 않는 날은 이분 영상으로 틀어놓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 운동을. 왜냐면 집에서 하게 되면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아기가 울고 이러니까 아이를 그 1시간은 꼭 어머니께 맡겨놓고 이제 1시간은 꼭 제가 운동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아침에 하셔도 괜찮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실 때는 꼭 스트레칭해서 몸을 완전히 풀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하실 때도 너무 1시간 이상씩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30분에서 40분 동안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고강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인터벌로 하시는 게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저는 꼭 공복에 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먹고 오세요 라고 했거든요. 카페인을 섭취하고 오게 되면은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방 연소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나서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한 50분 정도 했는데요. 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다리가 진짜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운동을 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게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2번 다시 살을 이렇게까지 찌우지 말아야겠다. 이게 20kg 정도 빼는 게 이게 정말 그 인간의 한계까지 봐야지 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식단만으로도 뺄 수 있는데 식단만으로 뺄 때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이 사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운동과 병행되는 것이 가장 좋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해진다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찐 상태가 됐었을 때 무릎도 너무 아팠고 저는 발도 막 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몸무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더 좀 활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예전에 입었던 옷도 맞으면서 자신감도 좀 회복됐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요요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요요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마도 식사 자체를 전 점심은 그냥 양껏 먹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중국 음식도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데 제가 아침과 저녁은 소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전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샐러드 같은 거를 사서 좀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단백질바 같은 걸로 챙깁니다. 그리고 저녁은 저는 뭐 그릭 요거트를 조금 먹는다거나라고 해서 저녁을 막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저녁을 점심처럼 크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일어나자마자 계란 2개를 좀 먹는다거나 그릭 요거트를 먹는다거나 아보카도를 먹는다거나 해서 아침과 저녁은 배가 안 고프게 먹는다 이런 느낌이고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양껏 먹는다 이렇게 해서 전 지금 52kg, 53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도 합니다. 아침에 깨서 운동을 하고 있고 트레이드밀 지금 저는 인터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거 이상은 시간도 사실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운동은 그렇게 챙기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홈트레이닝은 정말 힘들게 해야 돼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비추천이고요.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하는 홈트레이닝이나 특히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거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요요가 크게 없이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마른 몸이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왜 다이어트를 목적에 두고 계신 분이 더 마르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20대나 30대 때는 또 외모에 관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또 그 TV에 나오는 분들은 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충분히 매력 있고 내가 마음에 드냐 이 기준에서 저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남을 잣대로 보고 내가 이 상태의 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느낀다면 지금 몸을 더 건강하게 좋은 것들을 드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살찐 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의 기준을 남의 기준, 남의 미의 기준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내 몸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굳이 너무 고통스럽게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고 오직 건강을 위해서 난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제일 좋은 것은 자신감이 생기고 한 20kg 정도 빼본 분은 전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가 되셨던 그 의지라면 전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이어트를 바라보실 때 내가 내 자신을 좀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신다면 올 한 해가 꽉 찬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